아까 정미경 전 최고께서 송영길이라는 이름 석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거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송 전 대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분노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검찰 독재는 민주주의 파괴 부패는 물론이고 최악의 무능한 정권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대한민국 호를 맡겨놓은 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봉에 서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부터 탄핵 소추하십시오.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가사처럼 산자들 일어나서 함께 싸웁시다. 밤에 자면 분노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소환한 날만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자, 어제 이제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보신 바와 같이 가졌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윤상원 열사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 왜 그 당시 대표가 됐습니까?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최근에 이런저런 행보와 저러한 발언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 정치권의 정치가 실종된 한 단면이죠.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경축사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독재 정권을 언급한 것도 저는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그렇다면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은 사실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한 날에 공산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이 웬 말입니까? 어허. 그리고 누가 이런 걸 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내기 전에 군사독재 시절에 분단 체계라는 걸 악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이 너 권력에 쓴소리를 하고 반대하면 너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다. 너는 북한 체제에 동의하는구나. 심지어 사법살인도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걸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0.7%포인트 차로 승리한 대통령입니다. 나머지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에 동조한 사람들입니까? 예. 이런 인식으로는 지금 송영길 대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구도 속에서 어떻게 송영길 대표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약간의 쓴소리를 했어요. 민주당 말이에요. 좀 분발하세요. 그리고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싸우세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유신 독재를 향해 일갈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검찰 독재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면 도망가지 말고 다가가 독재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노무현 정신을 생각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검찰과 맞서서 싸우세요. 쫄지 마시고. 라고 하면서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했고 이어서는 노무현 정신이 생각난다고도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적절한 비유였을까요?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그 강경하게 나오냐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아마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이래저래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이제 검찰이 본인에 대해서 뭐 체포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영장 청구 같은 것들을 하는 날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혀가면 어떻게 보면 그냥 부패사범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안의 성격 자체를 돌려버리려고 지금 이제 상당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광주도 내려가고 노회찬 그 정의당 전 대표도
그 호출을 하시고 DJ 노무현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편이라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연고자들을 호출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그분들의 지지자를 자기들의 어떤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려는 예?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글쎄요, 뭐 글쎄요. 예. 저게 어쨌든 사안 자체는 온 국민이 다 들으셨잖아요. 녹취했던 거 다 들으셨잖아요. 뭐 돈봉투 어떻게 돌리자, 뭐 오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돌리는 걸 다 들었는데 그런 부패 사범을 거기다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그 전임 대통령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호명을 하면서 본인과 연관시키는 게 예?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모욕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송 전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꽤 긴 시간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 이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지지자들과 만나서 또 꽤 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약간 이게 뭐 욕설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에이 나쁜 엑스들아, 에이 휘발 엑스들아,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맥락에서 이런 거친 언사가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싸우고 독립운동한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제 친구 후배들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조사받고 왔어요. 밥 사줬다고. 에이 나쁜 놈들아. 이 윤석열 대통령님, 송 지검장, 한동훈 법무장관님, 당신들 특수부 검사들 서초동 주변에 요리집에서 밥 먹은 거 왜 영수증을 휘발시켜버렸습니까? 이 휘발놈들아. 에? 이런 조직폭력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초동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체를 정보공개 청구 소송하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씩 밝혀내고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해야죠, 민주당이. 글쎄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송영길 전 대표의 음성 하나를 더 듣고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송영길 나를 잡아가라, 이 나쁜 엑스들아. 이런 각오로 싸우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권력자를 이기는 길은 이 공포와 욕심을 이겨내는 건데요. 공포는 뭐냐? 감옥 갈 공포잖아요. 저는 요즘에 불을 켜놓고 잡니다. 교도소에서는 불을 켜고 자야 되니까 제가 감옥 갈 훈련을 하려고 불을 켜놓고 잡니다. 무상급식 받을 준비돼 있다. 언제든지 나 잡아가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각오로 싸워야죠. 글쎄요,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꽤 길게 좀 듣고 왔는데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하신 내용 중에 그 민주주의 운동가로 위장한다. 허허. 여기에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돈봉투 사건은요. 선거에 있어서 투표하는 데 있어서 돈봉투를 돌린 겁니다. 그럼 이건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사실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예요. 어허.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돈봉투가 윤관석 의원 구속된 거 보시면 예? 적어도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가 지금 돌린 겁니다. 송영길을 위해서. 그리고 송영길의 핵심인 사람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미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구속됐죠.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본인들이 해친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본인들이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예. 그리고 그거를 탄압받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마치 자기를 탄압하는 것처럼 이거를 말도 안 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참다 못한 대통령께서 드디어 저는 그 단어 쓰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 운동가로 위장하는 세력들. 아하. 이제 속으면 안 된다. 예. 진짜 이제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요.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예? 저는 국민들의 반감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단어일까요? 음주 운전자에게 정권을 맡겼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송 전 얘기를 대표가 해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 운전한 전과가 없어요. 허허. 이재명 대표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두까기 아니냐, 모두까기. 뭐 이 사람도 비판했다, 이 사람도 비판했다, 저 사람도 비판했다. 뭐 그런 건데요. 먼저 송 전 대표의 최근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말만 나면 전 정부 책임 돌리지 말고 잼버리도 지난 정부가 준비를 잘못했다. 당장 정권 내놔요.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 터널 같은 정권 지금 내놓으세요. 무슨 실력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죠.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가하게 무슨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뭐 60번 70번 압수수색 했잖아요. 증거를 많이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랑했어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장관이 왜 나한테 진술을 들으려고 그래? 그 증거 차고 넘친 거 가지고 기소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냥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적하는 송 전 대표. 글쎄요, 박성민 최고는 좀 정리가 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예?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저는 뭐 야당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내가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별로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뭐 공감 가는 대목은 있었어요. 뭐 잼버리 얘기하면서 뭐 전 정부 탓 계속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따끔한 지적은 뭐 송영길 대표가 했든 누가 했든 이번 정부가 새겨들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허허, 예. 그것과 별개로 이제 송영길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언사를 보여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지지자들도 있고 또 지지자들이 본인에게 힘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약간의 좀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돈봉투 사건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예. 이 어떻게 보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한번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